안녕하세요. 한국전기오유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력공학 첫 시간으로 전력계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공학은 종합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래 보통 이제 4년제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1학년 때 전기 자기약을 배웁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나 2학년 때 올라가면서 회로이론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3학년 때 전기기기를 배우고, 그리고 3학년 2학기나 4학년 때 전력공학을 배우게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전력공학을 하려면 자기약도 알아야 되고, 회로도 알아야 되고, 기기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되고,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종합 과목이죠. 근데 우리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자기약과 관련된, 즉 L과 C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한 자기약에 대해서 1과목으로 빠져 있고, 그리고 기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죄송합니다. 기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은 전기기기로 빠져 있고, 그 다음에 회로적인 부분에 대한 건 회로이론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빼다가 보니까 전력공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생각보다 시험으로는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력공학은 좀 간단한 내용들이 많고요. 큰 흐름만 이해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전력공학은 할만하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게 됩니다. 자, 전력공학은 일단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면 여러분들이 일단 머릿속에다가 먼저 넣으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력계통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전기는 어디서 만들어요? 발전소에서 만들죠? 그러면 전기는 왜 만들까요? 우리가 쓰려고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전기를 쓰는 거를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가정집이 됐든 빌딩이 됐든 공장이 됐든, 뭐 공장이면 뭐 이렇게 될 거고, 아파트 같으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전기실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장소를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수용가라고 부를 겁니다. 단어는 빨리 익히셔야 돼요.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장소를 수용가로 보낼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집 기준으로는 전압 얼마 써요? 220V를 사용하고 있죠? 공장 같은 경우는 얼마를 쓰느냐? 공장 같은 경우는 한 380V를 써요. 220에다가 곱하기 루트 3을 하면 380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는 나 혼자 쓰는 게 아니야.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발전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양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발전소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은 어디일까요?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우리나라 총 전력량의 45에서 55%를 담당하고 있는 게 원자력이고요. 그 다음이 화력발전입니다. 화력발전. 그 다음이 수력발전이고, 나머지는 기타 발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우리 전력공학 11장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발전이라고 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발전.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전 요 파트는 평균적으로 한 4문제 정도, 한 3개에서 4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고요. 좀 이따 적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상에서는 수력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화력, 그 다음 원자력, 요 정도 순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전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되고요. 여기에서 엄청나게 큰 전기를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그걸 어디까지 보내주냐면 변전소라고 하는 곳까지 보내줘요. 그러면 발전은 전기를 만드는 곳을 얘기하는 거고, 변전은 모든 전력을, 발전소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전력을 한 곳으로 집중을 시키고, 이 전압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쓰는 건 220을 써야 되잖아.
그래서 이 전압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전압을 변성시키고요. 변성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사방팔방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충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주게 되죠. 자, 이때 여기는 전봇대 라인을 제가 지금 그렸고 여기는 철탑 라인, 대규모 공장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철탑 라인을 그린 거고요.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는 엄청나게 큰 양을 보낸다라고 했죠. 그러면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얘기는 일단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집에서 세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도꼭지에서 호수를 갖다가 쫙 갖다 연결을 해서 물이 나오면 세수를 하면 될 겁니다. 자, 이때 호수는 여기서 물이 오는 내가 사용하는 호수는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얇은 걸 쓰면 돼요. 뭐 예를 들면 한 요 정도 굵기인 거. 요 정도. 여러분들 집에서 샤워기 줄 쓰는 거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얇은 걸 쓰면 돼. 근데 여기에서 보낼 때는 엄청나게 큰 양을 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전선이 어떻게 되느냐? 두꺼워져야 돼. 이게 더 엄청나게 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는 거지. 그래서 얘를 많이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얇은 거를 여러 가닥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단도체, 복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지금은 이렇게 그냥 큰 개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뭐를 이용하느냐? 철탑을 이용하는 겁니다. 철탑. 그래서 전기를 보낸다라고 해서 보낼 송자를 써갖고 여기를 송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변전소가 있고 전기를 나눠준다라고 해서 여기를 배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력공학은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이렇게 네 가지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수업은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거냐면 저희 그 학원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목차를 기준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1장 전력계통, 2장 전선로, 3장 배전 방식, 4장 배전선로 계산, 5장 선로정수. 이거 뭐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6장 송전 특성, 7장 중성점 접지 방식, 그 다음에 8장 고장 계산, 9장 이상전압과 급방호, 10장 송전선로 보호 방식, 그 다음에 마지막 11장 발전.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앞으로 전력공학 진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발전, 요게 이제 장으로 따지면 11장인데 이걸 제일 마지막에 할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할 거고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송전부터 변전, 배전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발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요는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전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물론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자, 송전선로에서 전기를 보낸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디는 100kV로 보내고 어디는 150으로 보내고 어디는 200으로 보내고 어디는 300, 어디는 315, 어디는 325, 어디는 420 막 이런 식으로 보내버리면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 이 라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보내면 사용해야 되는 자재들도 다 틀릴 것이고 규격도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전압을 딱 정해놓고 이 전압을 기준으로만 해라. 그래서 그거 관련된 자재, 전선들에 대해서 통일시켜라 라고 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공칭전압이라고 부릅니다. 공칭전압. 쉽게 얘기하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전압. 이게 공칭전압이고 정의적으로 시험 문제로 우리가 얘기할 때 전부하시, 부하가 다 걸려 있을 때 전부하시 기준으로 하는 상전압 또는 성간전압을 공칭전압이라고 불러요. 쉽게 가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전압. 이게 공칭전압이에요.
그 다음 회로 시간에 이제 배운 거죠. 상전압과 선간전압, 상전류와 선간전류 이 두 가지 구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쉽게 가볼게요. 220 상이에요, 선간이에요? 상 380은 220 곱하기 루트 3 한 거죠. 380은 선간 22,900 선간 66, 154, 345, 765 다 선간전압이지. 그러면 공칭전압은 쉽게 얘기하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전압 또는 선간전압인데 상전압을 많이 써요? 선간전압을 많이 써요? 선간전압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우선순위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 가지고 이제 좀 풀도록 하고, 자,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송전선로의 전압,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전압 일반적으로 쓰는 건 66kV, 154kV, 345kV, 우리나라 개통 최고 전압 765kV. 송전전압 끄면 이 네 가지 그냥 바로 나와야 돼.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배전선로, 배전, 전봇대, 전주를 갖다가 봤었을 때 전선이 두 가닥이냐 세 가닥이냐에 따라서 나뉘어요. 이거를 배전 방식이라고 불러요. 자,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지금은 일단 간단하게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전기를 보낼 때 변압기 한 대를 썼다. 그럼 단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건 뭐예요? 우리 회로에서 공부했었죠? 삼상을 가장 많이 쓰죠. 그 중에서 단상으로 전선 두 가닥을 보내는 걸 단상 이선식. 전력선 두 가닥. 전력선 두 가닥에 중성선 한 가닥이 들어가는 걸 단상 삼선식. 그 다음 전력선 세 가닥으로 보내는 것을 삼상 삼선식. 전력선 세 가닥에 중성선 한 가닥을 보내는 걸 삼상 사선식.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요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중성선 통해서 접지를 하려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되고, 이 배전 라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심지를 기준으로 해서 전선이 세 가닥이 간다. 전봇대에 전선 세 가닥이 간다. 그러면 99.9%는 229이죠. 22.9kV. 그래서 요렇게 송전전압, 배전전압 기본은 구별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참고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전에서 한 4문제 정도, 일반적으로 송전에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변전과 배전을 보통 이제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요게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더라. 그래서 개통에 대한 내용은 요 정도는 기억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이제 하나씩 끄집어서 각 장별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개통 크게 봤었을 때 요렇게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기를 보내는 방식에는 뭐 두 가지가 있죠. 우리 회로에도 했지만 직류로 보내는 방식과 교류로 보내는 방식이 있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력개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나라 배전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있냐? 자, 배전 방식에는 네 가지가 있었죠. 변압기 한 대를 쓰는 단상 이선식, 그 다음에 단상 삼선식, 삼상을 쓰는 삼상 삼선식과 삼상 사선식.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전력선 세 가닥에 중성선 한 가닥이 들어가는 삼상 사선식이 되겠죠. 자, 2번. 변전소의 설치 목적이 아닌 거를 찾아라 라고 이제 있는데, 지금 다른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변전소는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모든 전력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전압을 변성한 다음 이거를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지금 문제 보시면 4번에 전력의 발생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전력을 갖다가 만든다, 전기를 만든다.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발전소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많이들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3번. 변전소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지금 방금 했던 2번 문제 요거하고 같은 형태죠. 근데 지금 보시면 뭐만 틀려요? 보기만 좀 내용이 틀린 거죠. 정답
2번이 틀렸다. 전력의 발생은 발전소에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4번. 전력 계통의 전압을 조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6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무효 전력을 갖다가 조정하는, 늦게 가면 빨리 가게 하고 빨리 가면 늦게 가게 하는 조상기라는 거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6가지에 대해서 다룰 건데, 지금 일반적인 방법은 계통의 무효 전력을 조정하는 방법, 즉 정답 4번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통 관련된 문제 간단하게 한 4문제 정도 이제 풀어봤고요. 요거 한번 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